안녕하세요. 남평 조학년 여러분. 국어 5학년 토론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토론의 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 펼치기,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토론 주제는 찬성과 반대가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주제가 정해졌으면 찬성편에서는 본인의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겠죠. 그렇다면 서로의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반론하기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말하길 찬성편이 제시한 주장에 대한 반론 및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찬성편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본인의 의견에 대한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반박을 하겠죠. 반론에 반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박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찬성편은 다시 반대편이 제시한 주장에 대한 반론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공격적인 질문이겠죠. 반대편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반박합니다. 당신의 말은 그런 뜻이 이런 뜻인가요? 내 말은 이런 뜻이 아니라 오해할 게 아니라 다른 정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장 다지기에서 본인의 의견을 확실히 하게 되는데요. 찬성편에 자기 편의 주장을 정리하고 강조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자기 편의 주장을 정리하고 강조하게 됩니다. 심사위원들 및 청중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고 어떤 편의 의견이 더 논리적이고 과정이 매끄러웠는지를 살펴보며 토론의 승자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반에서 토론을 해봤을 텐데 안 했다면 앞으로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독서 토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인물 사건 배경에 나오는 소설책 혹은 시를 읽으면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제만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의 핵심 주제를 파악한 후 나누고 싶은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 회초리와 아이들 김마리아 작가가 지은 시를 보고 어떻게 독서 토론의 주제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투닥투닥 얼굴만 맞대면 싸우는 형제들 어쩌지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데 힘이 흩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나뭇가지 하나씩을 부러뜨리라고 아이들에게 주었지.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씩은 힘없이 부러지고 아버지는 나뭇가지 한 묶음을 부러뜨리라고 아이들에게 주었지. 원래는 하나씩이었다가 나중엔 한 묶음이 되었죠. 가느다란 나뭇가지 10개 한 묶음은 꺾어도 아무리 힘을 써도 꺾어지지 않고 이 회초리 아이들의 주인공 누굽니까? 형제들, 서로 싸우는 형제들과 아버지죠.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나뭇가지를 들려주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협동이 필요한 과제를
내주어 형제들의 협동 그리고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회초리 아이들을 이라는 시를 읽고 독서 토론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 핵심 주제인 협동과 우정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형제들 우정을 우애라고 합시다. 우애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독서 토론이 찬반이 나뉘는 소재가 토론의 주제라고 말을 했지만 꼭 찬반이 나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핵심 주제와 연관되는 재밌고 의미 있는 소재가 있다면 가져와서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글을 읽고 독서 토론하기 차시에 들어가 봅시다. 기계를 더 믿어요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주제를 파악하고 독서 토론의 주제를 뽑아내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에서 말하는 이가 고모의 어떤 행동을 문제라고 보았는지 생각하며 기계를 더 믿어요를 읽어봅시다. 고모가 어떤 행동을 문제라고 고모의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살펴봅시다. 시장에 간 우리 고모 물건 사고 아주머니가 돌려주는 거스름돈 꼭 세어보아요. 아주머니 근데 은행에 간 고모 현금 지급기가 달깍 내미는 돈 세어보지도 않고 지갑에 얼른 넣는 거 있죠. 고모도 참 이라고 했어요. 아주 짧은 시죠.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이 시의 구성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고모가 시장에 가고 은행에 가고 대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시장, 은행 두 군데 갔는데 은행에서 아주머니의 거스름돈은 세어본다 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현금 지급기가 내미는 돈은 세어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과 은행을 대비하고 있죠. 어떤 주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시의 주제는 인간보다 기계를 더 신뢰한다는 거겠죠. 어디서 알 수 있죠? 기계를 더 믿어요라고 말하는 제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읽고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정할 수 있겠죠. 2번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시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사람보다 기계가 더 신뢰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가치는 낮아질 것인가? 사람의 가치에 대한 가치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뽑아낼 수 있다면 아주 인문학적 통찰력이 우수한 학생이겠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다고 칩시다. 1번, 모든 친구들이 함께 토론을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으로 토론해야 하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1번 친구는 이 시는 기계를 사람보다 더 믿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라고 이 주제에 걸맞는 이야기를 했죠. 2번 학생은 시장과 은행을 대비하려고 한 년씩 구성한 점이 시의 주제를 더 잘 드러내 시의 형식과 주제에 걸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 학생 볼까요? 나는 외삼촌께서 용돈을 주시면 돈을 세어보지 않고 그냥 지갑에 넣어 라고 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아래로 살펴보겠습니다. 2다시 3번 친구처럼 토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3번 친구는 외삼촌이 용돈을 줄 때 그냥 지갑에 넣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제와 걸맞습니까? 아닙니다. 시의 주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 주제와 맞지 않는 의견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독서 토론할 때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3번이죠. 읽은 책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한마디로 독해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에 걸맞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의견과 까닭을 말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장과 근거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근거가 없다면 안 되겠죠. 4번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방법을 생각하며 이에서 정한 주제로 직접 토론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책을 읽고 주제에 걸맞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토론하는 방법과 토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토론이 필요한 경우를 안다면 매우 잘함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사용한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매우 잘함으로 평가하면 되겠고요. 토론 절차를 알고 있다면 매우 잘함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 과정이 다 된다면 여러분은 토론 수업을 잘 마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한마디로 화이트 라이, 착한 거짓말, 이 옳은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장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또 이 근거에 대해서 상대편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해서 써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잘 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해서 과제방에 제출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공책 정리를 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독서 토론을 한
영상을 공유할 테니 그 영상도 봐보고 공부를 직접 토론을 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토론하는지 관찰해보고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